오늘은 직곡의 단학인물전, 봉우 권태훈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명은 이낙, 자는 윤명 또는 성기, 호는 여해, 봉우, 물물, 연연이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졸하였다. 서울 제동 출생이며 권율 장군의 11대 손이다. 아버지는 대한제국의 내부판적국장, 평산, 진도, 능주 군수를 역임한 권중면이고 어머니는 숙부인 경주 김씨이다. 권중면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농상 대신 권중현과 형제의 의를 끊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계기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권태훈은 이러한 특수한 가계와 집안 분위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6세 때 단학법인 조식법을 배운 이래 선도의 세계를 접하였으며 유교, 불교, 도교 경전들을 두루 섭렵하였다. 10세 때인 1910년에는 서울 종로구 마동에 있는 단군교 포교당에서 나철 대종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1910년 한일병탄이 되자 집안은 충청북도 영동으로 낙향하였고 영동의 보통학교를 다니며 근대학문을 접하였는데 특히 한국인 교사인 박창화에게서 애국심을 배웠다고 한다. 이때 일본 유람단으로 첫 번째 도의를 하였다. 13세에 선도계의 거인 오도방주 김일송을 처음 만났으며 15세에 두 번째로 일본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당시 일본의 정신계 거두인 원선불, 기바라 등과 교류를 하고 일종의 경쟁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잠시 동안 기바라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때 이미 그는 채술과 검도 등을 익힌 상태였다고 한다. 19세인 1918년에 이르러 그의 일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우도방주 김일송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9월산에 입산하여 3개월간 선도 수련에 입문하였다. 이때 좌도 우도의 여러 가지 신법 등을 전수받았다. 이후 인천에서 박학래, 박양래, 조회인 등 삼비팔주라고 불리우는 선도계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20세 때인 1919년에 김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봉우는 동해안을 따라 항구를 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 후에 만주로 들어가 북로 군정서에 놓은 김규식 장군 부대의 일원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독립군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국내로 잠입하여 지하운동을 하였으며 한때는 영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25세 때에는 중국에 들어가 자신의 전생이 산동성에서 강필하는 여성임을 확인하였고 후손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당시 도계의 최고 신선이라 불리우는 왕진인을 만났다. 이때를 전후한 시기부터 그는 선도 수련에 정진한 것으로 보인다. 도반들을 모아 정신 수련을 하였고 32세 때에는 계룡산에 연정원 건물을 지었으며 49세인 1948년에 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용산 연정원을 열었다. 해방 이후에는 한독당에 가입하여 정치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봉우는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을 치른 듯하다. 그의 일기를 보면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까지도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투옥당하는 등 적지 않은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심경은 그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60세 때에 연정원을 신축하여 수련을 하면서 공주의 칩거 생활을 하였다. 65세 때에 상경하여 한의원을 개업하였으나 사회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83세가 되는 1982년에 대종교의 최고 지위인 총전교에 취임하게 된다. 2년 후인 1984년에 단이란 책을 통해서 선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단의 열풍을 일으킨 봉우는 1986년에는 한국단학회 연정원을 설립하고 총재에 취임하였다. 1989년에 수필집 백두산족에게 고함,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를 출판하였고 93세 때에는 민족비전 정신수련법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95세 때인 1994년 5월 공조 반포면 상실리에서 운명하였다. 그는 선도인, 종교인, 사상가, 민족운동가, 한의사 등 여러 모습을 지녔으나 역시 가장 대표적이고 모든 행적과 사상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선도수련이었으므로 선인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강했다고 판단된다. 봉우는 일찍이 조식법을 익혔으며 선도계의 거인 김일송 선인과 인연을 맺은 이후 선도수련을 본격적으로 행하여 삼비팔주 등 선도수련가들과 교류를 하였으며 일찍부터 도반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수련을 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단을 비롯한 서적을 발간하여 선도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제르의 선도 수행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그는 예언가로서의 풍모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탄의 발명과 일본의 멸망을 예언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도 1951년에 예언하였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미래 관련해서는 남북의 통일과 중국의 분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고자 하였으며 유, 불, 선 등 다양한 사상과 종교의 연구에도 깊이 천착하여 일정한 견해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레 민족과 국가, 인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인류의 문명에 비판하며 미래를 전망한 문명 비평가로서의 모습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한민족의 역사와 사상에 대하여 일정한 견해를 수립하였으며 천부경, 삼일신고를 비롯한 각종 경전을 해석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권태후는 선도수련을 대중화시키고자 선도수행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시켰다. 선도는 수행 방법과 조직 논리 등이 비인부전, 즉 적합한 이가 아니면 전하지 않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수행자들 간에만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애적이고 신비적이었으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도 수련의 실제화 과정 및 선도인들의 활동을 역사상의 인물은 물론 당시대의 인물들까지 실명으로 등장시키는 등 공개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도가 일반화되고 또한 조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각이란 좌우명을 통해 지적인 측면과 행동의 측면이 두루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문명의 전환 과정에서 황인종이 백인종을 대체한다는 황백전환론 및 한민족이 적극적인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백산대운론, 백두산종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태훈의 존재와 사상은 단일한 책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여겨졌던 기의 존재를 일반화시켰다. 또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논리화되지 못했고 조직적인 사회운동이 되지 못했으나 1980년대 인간의 정신과 가치관은 물론 사회문화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왜곡당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켰고 자긍심을 갖게 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민족 내부의 문제를 뛰어넘어 세계는 물론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였다. 65세 때 시인. 낙수를 감상해보자. 광막한 천지엔 문도 담장도 없어. 유형 무형으로 오고 가는데 옛부터 성인, 진인, 신인, 철인들이 종횡으로 경전을 지었네. 바다 위 좁쌀알 같은 인생 100년. 하늘 땅 부끄럼 없이 삶 또한 어렵네. 부싯돌 불꽃처럼 지나간 세월인데 삶의 자취길이 남았네. 일생을 크게 공과 죄로 평하니 선과 악의 두 글자로 나뉘네. 온 세상의 모든 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 같은 이치 있어. 마음을 집중하여 정대하면 늘 만족할 줄 알았고 잘못 삿된 욕심에 빠져도 늘 실증내지 않았지. 있음과 없음의 우주사. 제 나름대로 생의 문장을 수놓네. 가소롭구나 풀잎 이슬 같은 인생사. 어느덧 65일세 그려. 길면 30해. 짧으면 20해. 눈빛 땅에 떨어짐 무엇으로 면할까. 물이 흐르고 구름 걷히니 본래 명목이라. 애써 무엇을 이루려 하니 무슨 이로움 있으랴. 맑은 향한데 차 한 잔 잠잠히 앉아. 빛을 돌이켜 비추일 때 푸른 산, 흰 구름은 한가히 절로 있고 흐르는 물, 밤낮으로 괜시리 분주하네. 늙은이 되어 마음 편히 기운 풀고 앉았으니 하늘과 땅, 태평하여 바다와 하나로다. 이상 단학인물전 봉우 권태훈 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